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같은 자, 양문석이가 불법 사기 대출로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당시에 성비위와 막말, 망언으로 온 나라가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혁이가 당선이 됐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갭투기로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친 이재명계 후보들이 전부 다 당선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충격적인 부정선거 조작 의혹도 보았지요. 지금 현재 민주당 조국 난리가 났습니다. 40총선 역대급 고발, 당선 무효 민주당 누구, 조국이 가장 먼저 박탈될 예정.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슬프고 속상하지만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또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40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민주당 전체 사법 리스크 확대, 민주당 당선 무효 가능성 누구, 대장동 이재명, 자녀 비리, 자녀 입시 비리, 조국도 위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역대급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선인들까지 더하면 무더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자정 기준으로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일 기준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68명에 대해 선고사범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 범죄 일부를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 경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수사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은 데다가 경찰의 경우에는 검찰 송치 후 수사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후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수사가 최장 6개월, 최소 기소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내년 10월 내에는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당선인들 가운데는 민주당 위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 민주당 전체로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당선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문석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과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등갑시켜 새마을 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문석 당선자를 특정 경제사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문석 당선인을 재산 축소, 신고 위협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당선이 돼도 별로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민형백 민주당 광주 광산시을 당선인도 위장 병력 논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로운 미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 갑 당선인도 전과 기록 및 허위 경력 기재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 갑 당선인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도골 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당선인 측 선거 캠프 관계자 2명도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당선인도 공영훈 민주당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 받아도 위헌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개인 비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위헌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위헌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위중교사 사건 등 관련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히 이 국회의원직 박탈이 되며 또한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 이수진 성남증원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의 핵심 인사인 김봉연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민주당 김준혁 수원정 당선인은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위원들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과 연관된 위원들도 앞으로 위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가장 먼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총선 전 감방에 가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열심히 읽겠다라며 본인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어 또 다른 악재로 이제 시작이 됐으며 민주당이 과반속으로 압승을 했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주당에게는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최소한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까지 위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 중 4명이 최종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이 밖에 2012년 19대 총선 때는 기수된 40명 중 5명이 2016년 20대 총선 때는 33명 중 6명이 당선 무효됐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